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티를 이용해서 중공업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 복잡한 현장들을 관리하고 게임이라는 그런 모티브로 시작한 소프트웨어 엔진이 어떻게 산업계에서 적용하는지 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팀 솔루션에 있는 김인수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조직은 울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그리고 여러 중요한 석유 회사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직은 약 600만 제곱미터, 한 6제곱킬로미터, 판교 면적이 한 2배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런 면적을 한 공장이, 한 조직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구조물, 배들을 노르웨이, 핀란드에 있는 선주사들이 요청을 하고 약 15,000명, 2만 명, 어떨 때는 때에 따라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하는 엄청나게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조직의 현대중공업입니다. 또 배가 세계 경제가 굉장히 활황일 때 중국이 2000년도 무렵부터 GDP가 7%대로 성장할 때는 배를 매우 많이 건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8년 이후로 전 세계가 경제가 하강하면서 배보다는 석유 시추 또 바다 위에서 직접 정제하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니즈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 플랜트라고 부르고요. 해양 플랜트 이거는 다리 한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바다에 떠 있는 이 헬리콥터도 안고 하는 그런 플랜트 구조물을 보면 다리가 4개가 있는데 그 다리를 하나 눕혀 놓은 겁니다. 가로가 200m, 높이가 지름이 50m. 이런 거대한 구조물들이 사람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수히 많은 파이프들, 전기 신호들, 그리고 가스, 석유가 흘러가는 그런 배관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조선 해양산업의 1위라는 명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아직도 2D 도면으로 그리고 엑셀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새롭게 신규 투입이 되는 근로자들이 자기가 어디 위치에 가서 용접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배관을 작업해야 되는지 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은 새롭게 뽑아서 4주 정도 되어야 자기가 할 일을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국은 한 5주, 6주 정도가 되어야 실질적인 작업 퍼포먼스를 올린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의 실물들이 아무리 우리가 3D 모델로 이렇게 멋지게 매핑을 하거나 돌더라도 실제 세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그 접근성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주기 때문에 모델이 실제 세계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현실에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체 구조물들이 배 같은 경우는 300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도 있고 폭도 70m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이런 배들을 앞, 옆, 뒤 이렇게 도면만 가지고 볼 때는 전체를 알 수가 없어서 내부 시설물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내가 하는 현재 공정이 앞에 있는 공정과 어떤 관계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말로 작업 반장이 그냥 지시하고 그 작업 지시자들은 그 말로 알아듣고 또는 종이에 메모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차원 도면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의사소통되고 있는 화면을 이렇게 3차원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필요한 생산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에 있는 장비 정보, 생산 정보를 하면은 우리가 기업 안에 있는 그 리소스 플래닝,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는 ERP라고 하는 SAP 또는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많은 정보들이 생산 정보 그리고 비용 정보, 계약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3D 모델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연결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 연결된 정보만 가지고 정적인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선후 관계를 알 수 없어서 일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예측하는 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인 데이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이런 심시티라든지 게임에서 착안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공정은 짧게는 2년에서부터 3년, 4년까지 이렇게 걸리는 매우 긴 공정인데, 그 공정을 사업기획부라는 부서에서 일정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 생산부서에서 기술과에서 그 일정을 실제 현장에 있는 작업의 맨아워로 변환을 하고 하는 과정에 무수히 많은 오류와 실제 작업 속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들이 생겨서 의사소통이 매우 많은 왜곡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이거 마치 게임은 타임라인에 그 주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게임식으로 우리가 이 플로우를 2년, 3년짜리 한번 흘려서 미리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복잡한 해양 플랜트라든지 배라든지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 사실 인간의 몇몇 개인의 두뇌 속에 그 모든 정보나 구조들을 파악하기에는 오버플로우입니다. 아무리 베테랑도 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분 이해하는 그 조직의 그 각 부서 생산의 설계에 또는 전략의 고객 만족의 부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복잡성을 함께 이해할 것인가 라는 어떤 놀이터 또는 대화의 장이 필요했어요. 그걸 우리는 현장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현장이 결국은 가서 봐야 되는데 그 600만 제곱미터 되는 현장을 어떻게 다 봅니까? 그래서 현장을 600만 제곱미터를 한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자. 그리고 필요시 그 화면에 어떤 사이트를 클릭하면은 밑으로 파고 들어오게 하자. 드릴다운해서 그 현상을 볼 수 있게 하고 ERP나 MES라는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는 장비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들과 함께 연동돼서 현상을 보게 하자라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꺼냈어요. 그러면 그 복잡한 그 현상을 누가 모델링 할 것이냐? 따로 할 것이냐? 아니다. 이미 거대한 제조회사에서는 CAD 부서가 있습니다. 매우 고용량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고 매우 정교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그런 CAD 데이터, 원천 CAD, 날 CAD, 로 CAD를 3D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3D CAD를 작업 반장이 보고 그리고 그 떼약볕에 또는 비도 오고 있는 야외에서도 보려면은 그 무거운 파워풀한 컴퓨터를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고 경영자 중력 회의실에서 본다면 그 중력 회의실이 항상 파워풀한 컴퓨터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머신 인디펜던트한 로 CAD 매니플레이터가 필요하겠다. 기계 사양에 관계없이 우리는 실물을 보고 싶다. 그런데 그 실물을 모델링한 것은 매우 무겁다. 그게 로 CA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처음 생각하는 좋아. 로 CAD가 무거워? 그럼 가볍게 해보자. 그래서 이 로 CAD를 보고 실물을 보는 사람이 작업 현장에 있던 중간 작업 반장이 되었든 아니면은 중력 회의실이 됐든 어디든 나의 환경에 관계없이 실물을 보자라는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로 CAD를 가볍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우 거대한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는 CAD 부서이고, 그리고 CAD 부서가 실질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의 선주사가 아주 작은 배는 500억, 좀 큰 배는 8천억, 1조 가까이 하는 그 배 한 척이 또는 해양 플랜트 다리 하나가 그런 가격을 하는데 그런 부서의 실질적인 고객 만족의 가장 키는 CAD 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CAD를 좋아 너희들이 전 부서에서 쓰겠다고 우리가 다 줄게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3D 모델을 리얼월드 걸 모델링 한다 하더라도 리얼월드의 로 소스가 내가 접근성이 부족하다면 여기에 또 조직 문화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들이 하는 로캐드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신네들 밥그릇을 건들지 않는다라는 정확한 인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로캐드를 우리한테 잘 뿌려준다는 거죠. 아, 이 우리 유니티 아주 잘 다루고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REB 포맷, 그리고 기타 약 한 40여 종의 포맷이 있습니다. 산업계 표준. 그 포맷을 우리가 유니티 FBX로 마이그레이션 하면 굉장히 반장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도 좋아하고, 사장님도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로캐드에 있는 문제를 누군가가 중간에 매니플레이터가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아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로캐드를 경량화하면서 가볍게 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캐드 부서에 설계 잘못된 것을 밝혀내서 다시 피드백 주고 설계에 리사이클 하는 그런 그 시퀀스 내지는 주기를 굉장히 빠르게 한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캐드를 경량화한다는 것은 유니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신 분들은 실제 우리가 사물들을 점선면으로 표시할 때 이 삼각형, 폴리곤, 다각형을 매우 촘촘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다각형의 집합들을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이때 니즈는 현업 조직에 있는 업무 절차, 워크플로우를 말합니다. 워크플로우는 결국 생산성 향상의 키거든요. 내가 이 조직에서 그 부서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목표가 달성되기까지의 순서를 정해놓은 건데, 보통 조직에서는 표준 업무 절차, 스탠다드 오퍼레이셔널 프로시저라는 것도 있고 매우 다양한 워크플로우가 존재하는데, 이 워크플로우가 그냥 그대로 갔을 때는 실제 상황에 대한 많은 속성 정보를 빼먹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에서는 예측도 하고 계획도 하는데 실천했을 때는 많은 이 딜레이가 오거나 버짓이 오버런 되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우리는 그럼 촘촘하게 할 것인가? 실무를 모르는 부서에서 보통 이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합니다. 그분들에게 라이트 버전의 가벼운 경량화 버전을 보여주고, 당신네들이 하는 조선소에서는 워크 커맨스먼트라는 해서 WC, 그 다음에 킬링 론치, 그 다음에 도크에서 론치하는 것, 그 다음 쉽 트라이얼은 거대한 4개의 마일스톤을 갖고 있고, 그 밑에 각 마일스톤 안에 중일정이란 촘촘한 세부 마일스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일스톤을 가지고 했더니 24개월짜리 이 프로젝트가 26개월 되고 30개월 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해양 플랜트라는 세계 경제가 2008년부터 꼬그라지면서 배는 내부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해양 플랜트는 내부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현대중공업, 삼성, 대우, 이 전 세계 중공업 조선 시장을 차지하는 메이저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던 수십 년 가지고 있던 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조선사가 활성화됐거든요. 한 40년 정도의 그 노하우를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해양 플랜트를 하면서. 무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직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업무량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2010년 이후에 조선소의 그 가장 애로가 뭐냐면은 현업에 있는 숙련된 작업자, 반장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자조차도 그걸 잘 몰라요. 그럼 설계부서는 아느냐? 설계부서는 이론적인 설계만 했지, 파라미터 기반으로 한 설계만 했지, 실제 필드에서 얼마나 이게 공수가 들어가고 하는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한국의 조선 3사가 부딪혔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지금 19년까지 거의 40년 동안에 축적했던 이 노하우를 다 지금 처음부터 대발란, 그러니까 70년대부터 80년대 왔다면 지금 해양플랜트는 80년대 수준의 노하우밖에 쌓을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참 고민하고 있는 조직에 저희들은 유니티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왼쪽에 있는 뷰어로 3D CAD, 원천 CAD 무공을 돌렸더니
이 프레임 퍼 세컨드가 6프레임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저희들이 다각형 폴리곤을 메쉬를 쭉 긁어낸 거죠. 그렇게 했더니 약 200프레임까지 나옵니다. 약 8기가 정도 램을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에서 일반 CPU는 뭐 i5, i7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 반장들이 쓰는 컴퓨터에 약간 램을 추가했을 때 현장에 있는 복잡한 이런 구조물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배에 들어가는 구조물, 이건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 들어가는 구조물 중에 하나고요. 그 왼쪽이 보시다시피 경량을 하지 않으면 돌긴 도나 자유롭게 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다른 거와 기관망들과 연결을 했을 때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저희들의 경량을 했을 때 매우 많은 현장에서 아쉬움이 없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부서, 그리고 관리부서, 기획부서,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자 레벨에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디비전마다의 업무 논리가 있죠. 비즈니스 로직이. 그 로직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하고 같이 관찰하고 같이 팀장들 회의를 하고 작업반장 회의를 해야 하는데 진입점을 저희들은 똑같이 만듭니다. 이거는 지금 고객사 자료 때문에 일단은 추상적인 것만 했습니다. 진입점을 똑같게 만들고 그 진입점에 따라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가 어떤 권한을 갖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본인의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셋이 팝업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량화를 했다, 왼쪽에. 그리고 ERP라든지 PLM은 Product Lifecycle Management를 해서 CRM, PLM, SCM이라고 세 가지를 우리가 고객 관리, 그 다음에 연구 개발, 그리고 공급망 관리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기업의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가치 사슬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산 기술 쪽에서 하는 그런 모든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그냥 통칭해서 PL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품 보통 명사고요. 그리고 생산성 관리, 그리고 원가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은 ERP로 SAP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그런 대형 벤더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 관리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은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정보의 섬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이것을 통합해서 쓴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실물을 모릅니다. 회계팀에서 실물을 못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행동 기반의 코스팅을 하자, 액티비티 베이스드 코스팅이라는 ABC라는 것을 개념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 액티비티가 뭔지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 회계하는 분들이 잘 알겠습니까? 이 마일스톤에서 왜 레이버 코스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딜레이가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 3사들은 현장 경영이란 말을 이미 80년대 후반, 90년대 계속 써왔으나 그 현장 경영이란 말은 꿈이었습니다. 접근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서자가 보고해야 될 거, 회의할 거 많습니까? 그래서 현장 경영이라는 개념은 수십 년 전부터 와 있었지만은 실제 불가능한 꿈이었다. 현장을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행위로 바로 보여줘. 그럼 내가 관리할게. 안 됐어요. 왼쪽에 라이트 버전의 CAD는 현장, 팩트입니다. 데이터입니다. 오른쪽은 나의 생각입니다. 현장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고 어떤 복잡성이 있고 사용자의 접근이 어떻고 그 다음에 작업자의 동선이 어떻고 그 다음에 관리반장의 근태가 왜 이 조직에서는 관리하기 힘들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말이 아닌 직관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왼쪽 검은 영역이고요. 오른쪽은 지금까지 우리 경영자들이 관리자들이 세워왔던 그런 업무 로직입니다.
기업의 노하우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역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알아왔던 것들이 명시적으로 워크플로우로 녹아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근데 명시적으로 아무리 녹아져 있더라도 현업에 연결 안 되니까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어서 항상 팀 회의를 가면은 멀뚱멀뚱하거나 이거 뭐 딴 거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왜? 몰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제일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이머션이죠. 확 몰입시킨다.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현장을 보고 몰입이 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작업반장 김 씨와 관리부장 이 부장이 만났을 때 이 바느질의 이음새 없이 심리스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게 된 겁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 개념은 있었죠. 관리자들도 현장을 몰입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장과 관리자들이 의사소통의 단어라든지 이런 데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팩트가 존재했을 때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정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움직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골리앗 크레인 약 700톤짜리, 1200톤짜리 이런 것 무게를 들어 올립니다. 그런 크레인들이 무거운 배의 한 덩어리 조립블락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걸 잘못 움직였을 때 어떤 인적 자원의 낭비가 있고 물적 자원의 낭비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상상을 대충 해봐도 알 겁니다. 이런 인간이 접근하고 관리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을 관리 가능하게 실제 라이브 정보로 피더를 날려주는 것이 산업용 IoT, IIoT라는 솔루션들을 모든 이 글로벌 조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IoT는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훨씬 강화된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라이브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팩트들과 연결돼서 지금 10년밖에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 정도의 기술밖에 될 수밖에 없는 해양 플랜트가 약 2배 이상의 학습 속도 커브를 그리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저희들이 생각하는 쌍둥이는 현장을 이해하자, 현장 경영이라는 그 말의 21세기 버전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디지털 트윈.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그래서 이 실제 작업장에서 쓰고 있는 모니터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ERP에서 블락에 대해서 조립하고 이 가공하는 공장이고 현대중공업에 있는 그런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5초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인터폴레이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런 생산 정보들이 추상적으로 나오던 것들이 실제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반영돼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조선사에서요. 그래서 앞에 가운데가 유니티 엔진으로 렌더링 되고 그 다음에 좌우가 리액트를 이용해서 자바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쉐이드라든지 일부분들은 유니티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도움을 저희들이 받아서 고도화했고요. 그리고 실제 워크플로우나 이런 쪽은 저희 팀 솔루션에서 직접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통해 가지고 워크플로우를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약 600만 제곱미터의 울산 현대 전체 중공업의 야드를 유니티로 모델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이 배 한 척에 있는 CAD 데이터, 내부 배관 데이터 전부 다 들어있고요. 지붕을 클릭하면 그 안에 있는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라는 그런 머신들에 대한 상태, 그리고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가공 이런 공장들에 대한 상태를 뭐 손익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성 지표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외주 업체의 작업량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립은 거대한 배, 약 300m짜리 배 블락이 한 70m, 50m짜리 이런 블락들을 지붕 아래서 용접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하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랜스포터라고 하는데 블락이 아까 50m, 70m짜리 GPS를 달고 있는 엄청나게 묵직한 트레일러가 끌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블락들이 도대체 이 200만 평이나 되는 이 넓은 곳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거의 잃어버리는 블락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습게도. 그렇게 하고 이 블락들이 어떻게 탑재되는지 컬러링 코드가 있어서 그 일정과 연동이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웹독에다가 배를 띄우고 그 안에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독에 있고, 그 다음에 지붕 아래 내업 작업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진입점으로 관리되고 있다. 보시기에는 매우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내부의 작업자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권력의 투쟁과 이런 것들을 극복했어야 되었습니다. 인권 문제 때문에 CCTV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 작업 현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보여줬을 때, 야, 그 CCTV로 보면 되는데 왜 그걸 복잡하게 해?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인권 문제, 노동법, 그리고 현장의 작업 근로자들의 노조들의 그런 이 생태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정말 예쁜 그런 포인트가 뭐냐? 예술입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아티스트 툴이라고 하는데 조선소도 저는 아티스트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플랫폼 ABC들 했는데 말씀만 드리면 알 수 있는 글로벌 조직들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도에 창업해서 현재 20명이 근무하는 신생 조직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독일의 시멘스, 그리고 홍콩 상하이뱅크 이렇게 재무 쪽도 알고 글로벌 조직의 워크플로우도 알고, 그다음에 현대라는 그 내부에 정치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희한하게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미국, 독일, 영국 이런 시스템과 이미 쓰고 있는 그 고객들의 마음을 20명이 현대가 들어갈 때는 저희가 한 14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14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 뒤집었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회사 여성 대표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현대중공업에는 조선사가 세 회사가 있습니다. 중공업, 그리고 미포조선, 목포의 현대 사모중공업. 근데 미포조선에서 도크에다가 배를 집어넣고 이것을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 사업기획부서에서 우리와 프로젝트를 한 3개월 정도 해봤더니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고객과의 워크플로우 니즈를 던졌을 때 피드백이 신속하게 오고 만족하는 조직은 처음이다 라는 피드백을 받고 본인들이 사업기획부 부장님께서 저녁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갑자기. 거대한 고객의 그 브레인 집단의 부장님이 하죠. 좋습니다 했죠. 그래서 기분 좋게 어제 마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대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뻗었어요, 우리.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 작은 조직이 살려면은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대표가 아닌 저는 제조업 혁신 담당 이사인데 제가 발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과 다이다이 붙어서 이미 쓰고 있는데 걷어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니티 이상한 회사입니다. 엑셀이 딱 보면 편하지 않습니까? 눈에 촥 보여주고. 그래서 펼쳐진 장표 아니겠어요?
누구든 공부 안 하고 경험 없어도 쓸 수 있는 게 엑셀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의 김씨들, 이때 말하는 김씨들은 베테랑들, 어디에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된다. 사업기부에서 그 다음에 3D CAD 부서에서 2차원 도면만 착 떨쳐주면 아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업무 지시를 뉴비들, 갓 취직하고 한 4주 정도 이렇게 훈련받은 친구들 던지니까 얘들이 막 헤매고 버벅대고, 그런데 작업의 실적은 안 나타나면 욕먹으니까 가짜 보고서 올리고, 이게 지금까지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 가짜 보고서를 엑셀로 올리더라도 검증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디지털 쉽야드 약 200만 평 되는데 용접기가 한 2만 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디지털 용접기가 한 6천 대 정도 되고요. 용접을 하면 용접봉, 이게 녹아서 이렇게 쇠와 접착을 하는 이런 용접봉이 길이가 얼마나 시간당 빠지는지 알아서, 이 외주 업체는 현재 작업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 관리부서에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엑셀로만 하고 뭐 이럴 때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디지털 용접기만 했는데 아까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는 장비들을 감시하는 컴퓨터,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화국도 컴퓨터에 엄청난 시장이고, 중공업, 현대자동차 전부 그렇습니다.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들을 리포트로만 보니까 막 그 숫자와 도표에 사람들이 막 현혹돼서 뭐가 뭔지 감을 못 잡는데, 그것을 바로 현장에 있는 데이터의 컬러로 또는 움직임으로 어떤 사용자가 가장 원하는 인지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니까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하게 엑셀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때 막강은 거짓말이 씌워져 가지고 막강했어요. 근데 그 거짓 데이터를 걷어내게 되는 게 유니티입니다. 유니티는 진실한 어떤 그런 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C#을 이용해서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상상력이 마구잡이로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키노트 스피치에서 볼보에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생각지 못한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40년, 50년 동안 조선의 역사 속에서 이뤄내지 못한 그 모든 현장 경영이라는 꿈을 바로 지금 유니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NET 프레임워크, 리액트, 유니티, 이 세 가지를 잘 써서 저희들은 정말 이 시대에 기업들이 복잡성에 허덕허덕하고, 그 다음에 인적인 지속적으로 숙련자들이 양산되지 않고 인사이동이 잦은 이런 현황에서 학습을 빨리 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티스트, 화가로 작업자, 중공업의 땜쟁이들을 예술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니티라는 어떤 화판이 있고요. 거기에 .NET 프레임워크이라는 물감이 있고요. 그리고 3D 경량화 엔진이라는 화가가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툴킷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한 것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리프레이즈를 한번 해보세요. 유니티는 정말로 실세계에 있는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예술가로 만드는 도구인데, 워크플로우를 눈으로 보고 본인이 느끼잖아요. 전문적인 역량에 관계없이 자기의 이 도메인에 관계없이 전체를 꿰는 힘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창의성이 발휘가 됩니다.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에만 종속돼서 했던 사람들이 남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창의성이란 새로운 생각의 관이거든요. 퍼스펙티브가 새롭게 존재할 때 창의성이 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기존에 했던 워크플로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워크플로우를 넘어서 다른 워크플로우와 조합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발견해내는가, 여기에서 차별성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함이 Chief Recombinant Innovator예요. Recombinant.
다시 조합을 하는 이노베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CSO, 전략 오피서라는, 그런 거 싫어요. 나는 CRI라 할래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원하면 묻겠지 하고요.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예술가가 심지어 조선에서도 될 수 있고, 내일 모레 현대자동차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그 조선에 그것들을 그 정도로 눈에 보이게 했다면 우리 같이 표준화된 데는 더 잘 되겠네. 한번 해보자. 그래서 24일 9시에 책임자들을 쭉 모아놓고 저희가 스토리를 풀게 됩니다. 이야기를. 그들을 작업장 김씨가 아닌 예술가 이선생으로 만들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애매했던 것들이 이제 보인다. 보이면은 자기들의 의견을 낼 수 있다.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그 다음에 XR, 각종 다양한 프레픽스 접두사를 붙이는 리얼리티를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얼리티를 먼저 알아야 앞에 접두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리얼리티, 현실이 무엇입니까? 현장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이해하는 것. 이것은 내가 코딩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상상만 되는 게 아니고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현장의 작업자들하고 많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재밌습니다. 내가 일을 30년을 했지만 설명해보라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왜? 선배들이 해준 그대로 카드락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를 향상시키지 못해요. 아티스트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을 비구조적으로 하더라도 나는 구조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아까 디지털 쉽야드 그게 한 50인치로 해서 CEO 룸에 척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CEO께서 한번 이런 말씀 하시죠. 야, 이제 일다운 일했네. 그 한마디가 저희들은 그 어떤 고객의 만족보다도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회장님의 아들, 그분이 와가지고 또 저희들의 발표를 듣고, 야, 이게 중공업이 이렇게 돼? 그러면 현대그룹사 전체 해보지, 이런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유니티가 갖고 있는 진실성, 누구든 예술가로 만드는 그런 힘이 결국은 그 매니저들의 마음에 바로 와닿게 된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다 되니까 아랍에 있다, 네덜란드에 있다, 다 접근이 되고, 핀란드에 있는 선주사에서 대우중공업의 선실은 선원들이 모이는 방이죠. 거기 있는 칼라, 가구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고 싶은데 엑셀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유니티를 통해서 실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고 그게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사들과 미쓰비시 한국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를 이팩토리라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KT는 5세대 레그 타임이 적은 그런 네트워크에서 결국은 이 상황 인지, 컨텍스트 어웨어니스를 증강시키더라도 그걸 사람이 모르면 안 되니까 아무리 데이터가 많더라도 사람이 알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TC라는 산업용 IoT와 저희가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1위가 잘하니까 3위인 삼성도 하고 싶다 해서 저희와 현재 협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이야기는 어쨌든 누구든지 쉽게 일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자. 이제는 호모지니어스 엔트리를 제일 위층에 갖고, 그리고 쉽게 가면서도 사장이 보는 니즈와 작업 반장이 보는 니즈, 그리고 용접공이 보는 니즈가 달라야 되니까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핸들러 계층이 5계층에 있고, 그럼 이 로직이 어디서 오느냐? 기가 망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Value Added Data Link Set이 3계층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4, 5, 6계층 여기를 저희들은 Decision Support Layer로 해서 클러스터가 위에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이 모든 것들의 그 추상화가 실물 데이터와 연결되니까 로캐드가 제일 1계층에 있고요. 이 로캐드를 저희들은 어피어런스, 그다음 텍스처, 그리고 기타 메타 파일을 적당히
추려가지고 프리프로세싱을 해서 팀이라는 포맷으로 만들고요. 그 포맷을 FBX로 임포트하기 위해서 또 경량을 하는 그 임포트 레이어가 3계층에 있어서 3, 4계층이 연동해서 가장 보이는 공장, 그리고 디지털 쉽야드, 그리고 현장 경영에 있는 개념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3계층과 4계층이 저희 솔루션의 가장 핵심이고, 4계층에서 갖고 있는 이 링키지는 끊임없이 뻗어나갑니다. ERP, MS, IoT. 그래서 유니티는 스케일러블한데 팩트를 중심으로 스케일러블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디비전 스페시픽하게 다 볼 수 있다. 이게 유니티의 기술적인 저희들이 바라보는 계층입니다. 감사합니다.